자, 새벽 경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르셀로나와 또 인터밀란 상대 또 좋게 봤던 내용이고요. 좀 인터밀란을 조금 마인까지 조금 째고 싶었던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갔습니다. 마지막 또 추가 시간 다 돼서 골이 또 터졌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뭐 어제 또 주간도 이제 뭐 삼성화재 오바 또 일본 승 이렇게 조금 들어왔었는데 조금 더 먹었어야 됐다. 조금 이제 뭐 7.7배 같은 경우도 사마가 또 4세트를 앞서다가 조금 놓쳤던 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라서 도공승 또 한국 무승부 7.7배도 같이 또 들고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듀스 접전 그때 또 패배를 당했죠. 4세트 좀 아쉬웠어요. 자, 어제 또 NBA가 우리 또 스페셜 2만배가 터졌는데 조금 어제도 조금 아쉽게 조금 한 구멍이 조금 나게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요 패턴에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또 요게 또 요렇게 갔어도 7,700배였고요. 뭐 시청자분께서는 또 300원 걸어가지고 600만원 한 푼락이 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또 케어를 하고 또 잘 또 들고 와봐야 되겠지. 자, 아무튼 최근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또 주말이 또 다가오는 만큼 오늘 또 목요일까지 잘 극복을 해서 더 좋은 적중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NBA 경기들이 조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늘 일찍 일어납니다. 조금 5시 정도 일어나요. 네, 5시 반 정도 그때 조금 일어나서 조금 진행을 한다. 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을 별로 못 잡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샬럿과 토론토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기 때 샬럿이 또 사고를 한번 쳤죠. 이제 또 오클라호마, 물론 백투백이긴 했습니다. 백투백 일정을 조금 치르는 오클라호마이긴 했지만은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상대 또 대승을 거둬냈던 저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샬럿이 약간 이제 조금 야격배 이렇게 좀 받아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오늘 이제 토론토와의 또 매치는 상당히 또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치업에서도 뭐 실제 샬럿 같은 경우도 뭐 올 시즌 내내 또 홈 성적이 그렇게 조금 원활했지는 않았고요. 뭐 올 시즌 이제 토론토전에서 또 두 번의 맞대결에서 승리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최근 2연승의 샬럿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는 토론토가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부상 여파가 좀 있었고 이번에 또 베럿이나 또 반스까지 전부 다 또 라인업에 서 있다면은 오늘만큼은 또 스토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토론토가 또 원정 경기력이 훨씬 또 좋은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또 샬럿의 부상자들 조금 고를 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토론토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멤버 구성들의 또 시너지가 상당히 또 크고 최근에 또 뭐 애틀전에 또 연승 또 올랜도 상대로 또 승리 이런 부분에서 최근 경기로 또 상대 또 동분해서 조금 그 기세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패턴이라는 점들을 조금 배제하는 좀 어렵다. 용인은 충분히 또 토론토 일반승 한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바가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양 팀들이 또 일정 수준 또 지금 스코어로서의 역할들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230.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좋아 보이고 용인 토론토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커버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도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부상 여파도 좀 있고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가 뭐 조금 잔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는 자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커닝햄도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지금 현재로 커닝햄도 약간 몸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카고 불스 역시도 뭐 조시 기디나 뭐 스미스 또 코비 화이트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동반돼 있다 보니까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승패라는 잡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뭐 또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도 1승 1패였어요. 1승 1패로 조금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승패는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34.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한번 또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뭐 양 팀들이 또 다득점의 패턴들을 조금 보였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의 컨디션들, 양 팀들의 컨디션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뭐 디트로이트, 뭐 뉴욕 닉스를 잡아내고 클브를 잡아냈지만은 전반적으로 야투감들이 조금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시카고도 역시 최근에 뭐 수비는 조금 개선이 되고 약간 조금 뭐랄까 실점은 득점은 조금 감소돼 있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언더를 조금 유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언더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 요 경기는 승패 1승 1패 양팀 매치업, 전 조금 고민이 되고 두 팀 다 잔부상 여파가 좀 있다는 점에서 233.5 기준점 1점이 깎인 언더사이드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워싱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이제 무엇보다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덴버 주전 멤버들이 다 빠져 있었죠. 거의 다 빠졌다기보다 주전 멤버 3명 있었고 벤치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는 덴버 상대로 졸전 끝에 또 홈에서 124대 125로 좀 1점 차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약간 이제 주요 자원들이 전부 다 합류를 할 것 같긴 해요. 우브레 주니어도 그렇고 엠비드, 와포드까지도 전부 다 또 합류를 할 것 같은데, 최근 워싱턴의 경기력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랜도도 격파를 해냈고, 뭐 미네전의 패배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뭐 브루클린전, 미러키전의 승리, 조금 이런 부분에서 동부 팀들과의 매치에서 최근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시즌 맞대결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워싱턴 홈에서 한 차례 펼쳐졌을 때는 또 필라델피아가 5점 차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 시즌 초반에 경기력들을 조금 끌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 워싱턴이 맥컬럼이 빠지고 미들턴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약간 핸디값은 조금 커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최근 이제 또 사르의 활약이 또 워낙 좋고 쿨리발리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조금 핸디값은 조금 과하게 측정이 돼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데, 오늘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 메인감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필라 사이드든 뭐 워싱턴 사이드든 전 조금 배제를 조금 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234.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가 좀 땡기기도 하는데요. 용인 전체적으로 조금 오늘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인은 오늘 메인감에서 조금 제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최근에 필라의 경기력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덴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덴버 오늘 경기 오늘 약간 GT 자원들 조금 대거 또 등장을 하네요. 지금 이제 에런 고든이 출전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고요. 티마즈도 조금 열려 있고 머레이까지도 지금 이제 조금 가능성이 좀 있게 이렇게 지금 평가가 좀 내려지고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일단 이제 덴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요키치와 발렌슈나스가 없다면은 인사이드 보드 장면에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보스턴이 워낙 또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일런 브라운도 그렇지만은 데릭 화이트가 최근에 또 폼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3점 야투 효율성이 상당히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때 시카고전에서는 10개를 던져서 1개 성공을 시키긴 했지만은 최근의 흐름은 그래도 조금 괜찮거든요. 뭐 일단 요 경기 같은 이제 덴버 오늘 경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제 또 주요 자원들의 출전 이슈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요 경기는 약간 덴버 입장에서도 조금 보스턴과의 매치 굳이 또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없잖아 드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덴버 입장에서는 또 애틀란타와의 또 홈 경기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보스턴의 최근의 4연승의 페이스 요 패턴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최근 또 수비도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보스턴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또 덴버는 원정 일정에서 실점은 상당히 또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또 231.5 기준점에서는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란타와 뉴올리언즈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가 좀 많죠? 자, 애틀란타와 뉴올리언즈. 자,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이 없을 때 훨씬 더 잘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늘 경기는 그래도 홈 경기라는 일점은 과연 또 일단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애틀란타가 시즌 내내 홈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부진했다. 차라리 또 원정 경기가 훨씬 더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 또 원정에서도 2연패를 조금 당하고 있죠. 뭐 토론토전이었긴 했습니다만은 토론토 상대로는 지하까지 조금 약하다. 토론토전은 6연패였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다음에 또 뉴올리언즈도 지금 이제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좋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8연패 분위기로 상당히 또 처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경기 상당히 또 승패라나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된다. 다만 또 246.5라면은 물론 이제 두 팀들이 조금 수비는 약하긴 약해요. 수비 밸런스가 또 애틀란타도 그렇고 뉴올리언즈도 그렇고 조금 취약한 팀이긴 한데 지금 두 팀도 득점들이 또 안 되는 패턴들도 좀 있거든. 지금 현재 또 뭐 뉴올리언즈는 또 레이커스전에서 103득점, 또 애틀란타도 토론토전에서 100득점 이렇게 조금 기록했던 패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기준점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또 올 시즌 맞대결도 한 차례 또 뉴올리언즈 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98대 115였어요. 115로 상당히 또 저조한 득점대가 나왔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보다는 조금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양 팀들 또 요런 경기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미친 듯이 또 달릴 가능성도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246.5라면은 뭐 기준점의 이유를 또 오즈가 측정을 하긴 했겠지만은 전 그래도 언더로스의 도전 포인트를 조금 가져가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준점이 너무 높다. 뭐 두 팀 다 최근 야투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루클린과 올랜도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부상자들 또 합류를 하고 캠 토마스 또 라인업에 조금 서 있고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이런 부분에서 상대 또 경기력들이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올랜도는 이제 프란츠 바그너 부상 이후로 최근에 경기력들이 계속해서 기복들이 조금 발생해요. 잘하는 경기도 있거든. 분명 잘하는 경기도 있고 조금 좋은 경기도 좀 있는데 좀 최근 10경기 동안 5승 5패 되게 평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10경기 동안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4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의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경기 약간 이제 또 석스까지 지금 빠지고 뭐 프란츠 바그너 또 부상이고 요렇다면은 과연 또 일단 요 경기가 또 최근에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조금 브루클린의 분위기를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긴 합니다. 뭐 최근 브루클린은 올랜도전에 7연패거든요. 7연패 분위기를 조금 만들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은 올랜도의 경기력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또 백투백 일정을 또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여기 약간 부풀의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까지 보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플랜 또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되고 다만 또 이 경기는 223.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를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도 조금 좋아 보이고 승패라는 브루클린이 7연패입니다. 상대전 7연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 충분히 또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올랜도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 이기더라도 상대 또 신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닉스와 또 LA 클리퍼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되게 또 희한한 상승관계가 좀 있어요. 무엇보다 뉴욕 닉스가 최근에 또 4연패죠. 4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클리퍼스 상대로 일단 조금 최근에 또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연패 리듬감을 타고 있는 팀이 또 상대전 연패팀을 만난다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렵고요. 최근에 또 클리퍼스가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죠. 무엇보다 또 오늘 경기 하든까지도 복귀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데 뭐 하든도 최근에 조금 집중도를 조금 끌고 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레너드가 무엇보다 각성한 모드로서 최근에 또 상대 또 경기력의 집중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기력들 최근 또 분위기를 봤을 때 플러스 마진을 또 10위까지 조금 땡길 정도로 최근 경기력들은 상승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클리퍼스 역배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뉴욕 닉스도 오늘 약간 주요 자원들은 조금 출전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뉴욕 닉스 클리퍼스전에서 최근에 취약했다. 3연패였다. 그런 부분과 함께 어차피 또 최근에 상승세 또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은 충분히 또 역배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네요. 요 경기만큼은 조금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언어바가 살짝 고민
고민이 되고, 한번 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역배당 아니면 또 프렌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멤피스와 또 유타 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멤피스도 어떻게 보면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큰데,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조금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죠. 근데 오늘 또 자모란트 출전 이슈가 좀 있네요. 캐시전으로 지금 이제 조금 변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자모란트가 또 나온다면은, 물론 자모란트가 최근에 약간 경기도 좀 좋았던 적이 있긴 했어. 그렇긴 한데 나올 때마다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오늘 또 알다마, 또 윌리엄스 이런 자원들이 또 출전을 한다면은 뭐 짜작투도 좀 나오고, 충분히 또 라인업에 복귀자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멤피스는 오늘 그래도 약간 살이 조금 더 붙어있는 상태다. 어제 또 샌안토니오를 또 격파를 내냈죠. 샌안토니오전에서 물론 어제 샌안토니오는 팍스가 다 말아먹었어요. 팍스가 다 말아먹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또 승리를 거뒀지만 조금 찝찝한 승리긴 했습니다. 106대 100으로 백투백 일정을 조금 끌고 가는 내용인데, 워낙 또 멤피스는 젊은 자원들, 에너지 레벨이 조금 높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백투백 여파는 조금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멤피스 같은 경우는 뭐 피닉스 원정에서도 올 시즌 또 승리를 거뒀고요. 그때 당시에도 또 나름의 또 조금 페이스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전적 최근에 또 유달리 피닉스 상대로 멤피스가 6연승이에요. 6연승. 뭐 그렇게 봤을 땐 지난 시즌 또 상대 또 페이스의 전승이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작년 대에 비해서 올 시즌 약간 부상 여파, 뭐 ED도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 뭐 피펜 주니어도 좀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또 멤피스의 경기력의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 집중도를 좀 봤을 때는 상대전적의 이슈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피닉스가 올 시즌 약간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워요. 홈 대비해서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미흡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도 멤피스 역배의 가능성 조금 배제할 수 없다. 프렌도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 역배 프렌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231.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멤피스는 물론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근데 또 요금 피닉스전에서 6연승의 페이스로 상대 전적에 상대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요. 오버도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클라호마와 유타 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어떻게 보면 또 지난번 경기가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실제 그렇게 올 시즌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샬럿전이었어요. 샬럿전에서 97대 뭐 124, 어떻게 또 27점 차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대패를 당한 거는 올 시즌 처음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클이 또 2연패, 또 유타도 지금 현재 4연패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데, 두 팀들은 그래도 약간 체급차가 나는 매치입니다. 그죠? 오늘 경기 또 오클라호마가 스가가 지금 약간 GTD예요. 스가가 약간 GTD로 조금 변화가 됐다는 점이 조금 찝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조금 부상 여파나 큰 부상 이슈가 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출전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워낙 또 벌어놨던 승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쉬고 갈지 그것도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해. 근데 이제 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홈 성적이 또 준수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음 일정이 또 내일 경기가 백투백 일정이 또 아니고 하루 쉬고 또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정상 출전이 조금 가능할 수가 있겠다. 또 유타가 또 원정에서의 경기를 때 지금 현재 실점이 엄청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 또 포틀전에서도 20점 차의 패배, 뭐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도 상대 또 9점 차, 뭐 대량 득점, 뭐 클퍼전도 17점 차, 이렇게 대패를 당했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다면은 전 약간 그래도 오클 마인까지 조금 손을 조금 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최근에 약간 조금 직전 경기 충격의 패배가 좀 있었다면은 그에 대한 반등세로 조금 이제 조금 좋은 경기력들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3.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약간 조금 요 경기가 격차가 벌어진다면은 유타가 조금 뭐 좀 따라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뭐 시즌 맞대결도 올 시즌 조금 이제 오클라호마 상대로 또 유타가 101점을 또 기록을 했었고, 뭐 직전 경기 때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던 내용들, 올 시즌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조금 유타전에서는 조금
뭐 간격차를 벌렸던 내용도 좀 있었기 때문에요. 한번 또 마인사이드 또 언더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수비도 좋죠. 오클라호마가 원래 또 공격만 좋은 게 아니고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스가만 정상적으로 또 출전을 한다면은 또 실제 스가가 없더라도 뭐 기준점이 조금 깎일 여지가 좀 있겠지만은 충분히 또 마인이나 조금 언더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자, 샌안토니오와 레이커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이커스가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또 르브론 제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전반적으로 감독 말도 듣지 않고 있고 너무 또 일단 이제 또 지난 경기 때 경기 끝나고 나서 또 레딕 감독이 또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요렇게 조금 이야기를 조금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뉴올리언즈전에 승리를 거뒀지만은 뭐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제 조금 엉망진창이다.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샌안토니오도 오늘 웬바야마가 조금 GTD로 놓여져 있어요. 웬바야마 또 어제 경기 백투백이다 보니까 좀 몸 관리를 조금 해주고 있죠. 어제 경기가 또 복귀전이었고 오늘 경기까지 조금 무리할 운영들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없다. 서부 2위를 달리고 있고 서부 3위다 보니까 두 팀들 요 경기는 승패로 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웬비가 빠진다면은 레이커스 옆에 조금 빨리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또 웬비가 빠진다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양 팀들이 또 1승 1패였어. 1승 1패를 조금 끌고 왔는데 오늘 경기 아무래도 샌안토니오가 웬비를 조금 아낄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아무래도 또 그죠? 뭐 서부 2위 달리고 있고 굳이 또 뭐 홈 경기 일정이 하지만 복귀해서 어제도 30득점을 조금 꼽아줬는데 또 다치면 좀 안 되겠지. 그렇게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프렌이나 역배 조금 미리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미리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236.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준점이 2점이 올랐습니다만은 두 팀도 한번 또 뭐 맞대결에서 또 5점도 좀 있었고요. 경우에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역배당 가능성 조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약간 배변도 조금 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요 경기는 조금 역배 사이드 또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아니면 또 오버사이드 레이커스 경기는 그렇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라.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미러키와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그린이 또 출전이 조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린이 또 있으면 또 골치가 아프죠. 어떻게 보면 또 없으면 또 아쉽고 또 있으면 또 이제 또 문제를 또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독과의 또 마찰도 아직까지 조금 뭐 소강 상태일 뿐이지 지금 완전히 케어가 된 것도 좀 아니죠. 지금 이제 또 미러키는 뭐 쿤보 복귀가 또 상당히 또 큰 이슈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뭐 실제 지금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 멤버 구성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과연 또 제어를 해낼 수 있을까? 수비적으로 또 인사이드에서의 경쟁력들을 조금 발휘해낼 수 있으면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커리가 잘해주고 있어요. 커리가 잘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커리도 노세어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그런 강력한 임팩트가 좀 없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버틀러와 또 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는 저는 미러키 역배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미러키 역배 충분히 또 가능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골든스테이트가 홈에서 강하고 미러키가 조금 원정에서 경기를 했던 다소간의 조금 아쉬움을 좀 남기긴 하지만은 매치업상 요 경기는 조금 제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이제 미러키 홈이긴 했죠. 미러키 홈이긴 하지만은 120대 110으로 또 미러키가 또 골든스테이트를 잡아냈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뭐 원정 일정이라 하더라도 전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 미러키 역배 프랭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느 번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전 약간 역배당 가능성, 프랭 가능성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시기.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와 휴스턴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포틀랜드도 부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무엇보다 좀 아브디아 조금 재미없는 농구를 조금 보여주긴 하지만은 뭐 세난도 지금 겪어냈고 뉴올리언즈 유타
뭐 약간 댈러스까지 또 상승세를 달리던 팀들을 전부 다 꺾어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오클전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최근의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휴스턴도 또 나름의 또 분위기가 괜찮아요. 두 팀 다 최근의 분위기는 나름 또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는 양 팀들의 맞대결인데,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약간 문제점들은 역시 수비입니다. 수비가 조금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뭐 올 시즌 첫 맞대결은 이제 휴스턴 홈에서 펼쳐졌는데요. 휴스턴이 140득점, 또 포틀랜드가 116점을 꼽으면서 양 팀들이 또 256점을 꼽아냈어요.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두 팀들의 상승세의 맞대결, 승패는 조금 배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225.5 기준점이라면은 뭐 1차전 매치도 조금 그랬고, 뭐 최근에 또 야투감들이 좋은 두 팀들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오버를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용이는 오버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이제 약간 올킬이 좀 마렵죠. 계속해서 적중률들은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 뭐 어제 중승부 조금 먹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뭔가 조금 더 땡겨야 된다, 그지? 우리가 조금 간질간질하게 조금씩 놓치는 패턴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또 이런 거 한번 또 터트려야 되겠죠. 2만배 적중, 2만배 적중 같이 스페셜도 어제 약간 한 구멍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인데요.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스페셜부터 포함해서 깔끔하게 먹어볼 수 있도록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해축중 승부 성공을 했고요. 다만 또 주간이 여자 배구 오바 90%가 몰렸던 여자 배구 오바 배당도 2번이나 바뀌었어. 그런 것들이 터진단 말이지. 이번에 또 주간 접근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올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주간 분석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튼 주간까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계속해서 일단 더 좋은 적중이 조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NBA부터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분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적중 들고 와보자고요. 굿모닝입니다. 가보시죠. 간자!